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세상을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바라보지 않을 때 조금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죠. 김동엽의 소수의견,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6월 시장을 우리가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6월 네. 시장에 우리는 더 갈 것이냐 아니면 더 갈진 모르겠고 일단 뭐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 정도인지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6월 주식시장에 대한 다수 의견 저희가 어떤 안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6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단 코스피의 3천 시다가 개시하지 않을까. 라면서도 또 대세 폭락장이 예견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일단 다수 의견조차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시장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든 잡힐 거다라고 하는 이제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극적으로 되살아난 그 북미 정상회담 결과 이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6월 중순 이후에 대세 상승상이 열리면서 2,500선을 쉽게 넘지 못했던 장세가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6월 달과 관련된 위기설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고요. MSCI 중국지수 편입에 따른 우리나라 대형주 매도 물량, 그리고 신흥국 최근에 이제 위기 상황들, 그리고 어젯밤에도 불거졌던 유럽 쪽의 위기까지 이런 그 대외 요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좀 2,400선을 견주하기 좀 버티는 모습이 나왔지만 끝내는 좀 무너뜨리고 말 거다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처해 있는 시장의 호재거리와 악재거리를 나눠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1분기 실적이 이어서 2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 실적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여전히 싸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고요. 뭐 신흥국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감염될 리가 없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극적으로 뭐 되살아난 북미 회담 간의 그런 이벤트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호재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악재로서 뭐 최근에 불거지는 거는 어젯밤에 있었던 유럽 시장의 위기, 그리고 신흥국 시장의 위기, MSCI 지수 중국 쪽 편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비중이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 중심. 그리고 최근에도 가계부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언젠간 터진다. 이런 이제 어두운 전망까지 좀 악재로서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고 그 재료에 따라서 어떤 것에 가중치를 더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시장에 더 갈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불확실성은 해소되지만 더 갈지는 잘 모르겠다 혹은 폭락장까지 또 예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김동엽 소장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저희가 소수 의견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렇다면 소수 의견, 냉정과 열정 사이 평행시장 나쁘지 않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추정컨대 지수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그 사이에서 종목별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펼쳐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거의 뭐 정답에 가까운 답을 주셨는데요. 한 3주 정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을 벌써 읽어버리신 것 같아요. 흔히 굉장히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 놓으면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호황제를 계량화해가지고 이게 몇십 포인트 빠질 거고 몇십 포인트 오를 재료다라는 건 계량화가 불가능한데요. 지금 거의 대등한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호재와 악재가 일별로 해서 계속 순환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초에 2,600선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너 달 동안 증시는 2,450선 정도를 평행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0선에서 계속 한 4-5달 동안 계속되고 있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코스피 지수 2,000선에서 5년 동안 계속 머무르는 장세가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박스피라고 저희가 계속 불렀었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전문가다든가 아니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맞췄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싶어 하지만 지금 장세는 의외로 호재와 악재가 순환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의 방향성을 좀 지리하게 가져가지 못할 장세가 오히려
확률상으로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2008년도라든가 거슬러서 1900년도 후반에 있었던 시장이 결국은 굉장히 열정을 보이고 높은 지수가 이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결국 큰 하락과 조정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지수가 2,500선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버티고 있는 장세가 차라리 투자하시기엔 괜찮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이벤트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의 포트폴리오에 도대체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는 저희가 김동엽 소장의 감동 종목으로 잠시 후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안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바로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터졌던 일이었었죠. 악성 루머에 유탄맞은 제약바이오.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겠습니까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은 일단 악성 루머의 하락분은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지금 감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 불안 요인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굉장히 악질적인 일이었다고 많은 시장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근거 없는 예. 출처를 알 수 없는 루머를 누군가 퍼뜨린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고 네네.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루머가 사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심리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재료로서 크게 작용을 했고 또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 있는 다른 종목들까지 투자 심리를 같이 그러니까요. 악화시키는 그런 그 작용을 했다는 건 굉장히 시장 내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보는 눈과 네. 기준점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진양곤 회장이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지금 몇 달 사이에 제약바이오가 이런 루머로 해서 떨어진 종목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신라젠 같은 경우가 한 3개월 전에 그랬고요. 네. 5월 초라든가 이럴 때는 HLB도 한 번 또 겪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한 일주일 전쯤에는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도 또 비슷한 루머를 겪으면서 네. 하락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있었던 세네 차례의 사례에서 보면 그 이전 고점을 회복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악의적이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라는 네. 걸 좀 네.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우리들의 참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윤리의식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엽 소장은 동료의식 갖지 마라, 보이지 않는 손은 조심하라 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한 가지는 알겠어요. 동료의식을 갖지 마라라는 거는 모든 제약바이오가 똑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어제 같은 날 다른 종목, 사실 제약바이오만큼 회사별로 경쟁을 하는 것이 네네. 치열한 업종도 없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승자 독식의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무너지고 안 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나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많은 자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만 임상 단계에서 신약 개발까지 이르는 그 확률이 네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9% 정도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 90% 이상이 임상을 시작하지만 신약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뭐 아스코라고 하는 임상 암학회에도 8개 회사가 뭐 포스터를 한 20개 정도를 발표를 하지만 네. 그 중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확률은 사실 20개 중에 확률대로 치면 한두 개 정도밖에 정도.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HLB가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루머라는 걸 누구나 알면서도 떨어질 때 굉장히 동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에서 동료의식을 느껴서 같이 하락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거를 네.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뭐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가 탈락을 한다거나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나한테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환자분들을 나의 기업이 또 나의 기업이 나의 만든 약을 환자들이 먹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굉장히 소수적인 의견이지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감리 3차 회의가 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테고 네네. 또 이제 증선이 다음 달에 열리게 되는데 한 두세 차례 열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한 다음 달 말 정도는 아마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대마불사라는 입장이 가장 뭐 맞는 얘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 덩치가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뭐 상장 폐지까지 만든다는 건 아닐 것 같고 네네. 일정 수준의 과징금과 대표에 대한 엄중 경고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하는 게 시장의 대상인 것 보이지 같습니다. 않는 손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취지로 준비하신 말씀이시죠?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그 단기적인 기업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네네. 제 소수 의견은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 중에 파생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물산까지 네.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결국 삼성전자와 그렇죠. 관련된 네. 어떤 지분 관계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삼성그룹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대해서 해답을 주어야지만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는 뭐 다음 달까지 지엽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결코 지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멈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결국은 뭐 좀 조심스럽지만 네네. 지금 장세가 정부가 들어오고 2년째 장세니까요. 네네. 네. 앞으로도 3, 4년을 어떤 식으로든 좀 해피하게 보내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긍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안건을 좀 짚어봤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뭐 지수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럼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 되는 종목은 무엇이냐? 김동엽 소장이 들고 오신 종목, 감동 종목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바로 감동을 느끼시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일단 뭐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주 접근할 때 기본적인 숫자는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가 붙는 본 종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네네. 사상 누각이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들고 온 종목이 인선 ENT라는 종목입니다. 인선 ENT 뭐 하는 기업이죠? 재생과 관련된 뭐 재처리라든가 네네. 쓰레기 재활용 부분 이런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몇 년 동안 시장 흐름 대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단초가 1분기 실적에서 좀 드러났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건설 폐기물 처리 단가가 작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하고 또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이 기업이 좀 특화돼서 하고 있는데 자동차 재활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폐차가 네네. 된 데서 쓸 수 있는 재생 부품들을 네네네. 재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공급을 하는 그런 네. 시장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그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있는 고철 가격도 최근에 상승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 그 폐기 단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동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면서 최근에 뭐 남북 경협주로도 일부 조금 편입이 되는 듯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을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깔고 가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슈가 붙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장기적인 그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보다 조금 하단으로 보고 8자에서 7자로 바뀌는 그런 시점 정도에서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지금 8,150원에서 70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00원대로 내려오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해서 한 10,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동 종목으로 인선 ENT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과 함께 김동엽의 소수 의견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